오늘은 잡가 중에 형장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장가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이가 매를 맞고 흐느껴 우는 자탄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춘향전 전체 중에서 특정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하나의 잡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이 춘향전을 다 아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신간사또, 즉 이몽룡이가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춘향이를 매질하는 대목,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하는 구경꾼들이 대목, 그 다음에 춘향의 정절, 이렇게 서너 가지 어떤 내용만 따로 빼서 그 다음에 그걸 하나의 이야기 내지는 노래로 만들었다. 결국 관객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따로 베스트로 뽑아낸 거죠.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잡가는 보통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집장가 다음에 십장가, 십장가 다음에 형장가를 부릅니다. 형장가는 경기잡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경기잡가란 경기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에서 부르던 잡가입니다. 보통 12잡가와 희모리 잡가가 있다. 그 중에서도 12잡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잡가의 음악적 특징은 12잡가와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4분의 6박자의 도드리 장단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에 사설은 서민들의 직설적인 표현이 많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창법은 굵고 힘차고 폭이 넓은 요성을 써서 어떤 강한 내지는 단단한 내지는 낮은 저음의 형태가 많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장태장 삼모진 도리매로 안알 치고 짐작할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30도의 맹장하니 일총간장 다 녹는다. 걸렸구나 걸렸구나 1등 춘향이 걸렸구나 사또분부 지엄하니 일정일랑 두지 말라 국곡투식 하였느냐 엄영중치 무삼일고 살인도모 하였느냐 항세족세 무삼일고 관전바락 하였느냐 옥골최심 무삼일고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엄이 불쌍하다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모퉁이로 돌아들어 몹쓸 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만 하려무나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오 허락이란 웬 말이오 옥중에서 죽을 망정 허락하기는 나는 실소 새벽설이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한양성내 가거들랑 도련님께 전하여 주려 날 죽이요 날 죽이요 신간사또 날 죽이요 날 살리요 날 살리요 한양난군 날 살리요 옷같은 정갱이에 유열이 난자니 속절없이 나 죽겠네 옷같은 얼굴에 진주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석벽각산 찬바람은 살소이듯 들이붓고 벼룩빈대 바구미는 얘도 물고 쟤도 뜯네 석벽에 섰는 매와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도화유수 묘연이 뚝 떨어져 구비구비구비 솟아난다.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중간중간에 요 페이지만 보자. 석벽강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화유수는 내가 대충 알겠는데 묘연이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한자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자어만 잘 익힌다면 뭐 읽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뭐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느낌다운 느낌, 이런 것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본문을 하나씩 해석을 할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써 있네요. 즉 무슨 소리냐면 요 장면은 춘향이의 목소리라면 요 장면은 관객의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여러 인물층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장, 태장, 삼무진, 도리매로, 형장이나 태장은 벌을 주는,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매는 곤장 내지는 형벌의 도구이다 라고 생각. 하나 치고 짐작할까, 둘을 치고 그만둘까. 30도는 이건 번. 그러니까 30번에
맹장하니 형벌로 볼기를 매우 치니 일총간장 다 녹는다. 이만큼 치면 한 대 맞고 아이고 이씨 또 맞아야 돼. 아유 이제는 그만 맞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또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총간장이 다 녹는다라고 춘향이가 노래를 하고 있다면 걸렸구나 1등 춘향이가 걸렸구나 라고 해서 A, B, A형 구조로 사음 보이고 반복법을 쓰면서 관객이 걸렸구나 춘향이가 변사또의 모략에 변사또의 형벌에 신관사또의 형벌에 걸렸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또분부 지엄하니 인정일랑 두지 말라. 요 대목 때문인데, 요 대목 때문에 요걸 관객의 말이라고 보지 않고요. 옥을 지키는 형리, 내지는 때리는 형리의 목소리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고초를 당하는 춘향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곡투식 가였느냐, 어명중치는 무슨 일인고, 국곡투식? 나 국가의 곡식을 도둑질하였느냐, 엄하게 형벌하고 중하게 다스리는 것은 무슨 일이냐, 내가 살인을 도모하였느냐, 항쇠족쇄. 자, 죄인의 목에 채우는 걸 칼이라고 하죠. 발에 채우는 걸 착고라고 그래요. 이 항쇠족쇄는 무슨 일이냐, 관전바락하였느냐, 관청에다 대고 바락을 하였느냐, 옥골 최심은 무슨 일이냐, 옥골, 옥 같은 뼈, 모습, 풍채, 최심이 뼈를 탁 꺾어버리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꾸법하고 서리법이 쓰이고 있죠. 그러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함으로써 춘향에게 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춘향의 모습이다.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어미가 불쌍하다. 요거는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춘향어미를 묘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먹을 것을 옆에다 끼고 옥모퉁이로 돌아들어 춘향이를 찾아가는 춘향어미의 모습에 대한 창자, 편집자, 서술자의 평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몹쓸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만 하려무나. 춘향어미가 춘향에게 하는 말이에요. 몹쓸년의 춘향이라고. 근데 뭐 허락이래요. 뭘 허락해? 사또수청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회유죠. 그랬더니 자 회유가 될 것이고요. 별거 없고 춘향이가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오. 허락이란 말이 웬 말이요. 옥중에서 죽을 망정 나는 실소. 춘향의 대답이죠. 지조와 정절을 강조하고 있다. 새벽설이 찬바람에 감각적 촉각적 표현을 통해서 암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기러기 뒤에 가니까 뭐예요?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춘향의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전해주는데? 그렇지 내 소식을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해주렴. 누구에 대한? 그렇지 님에 대한 어디로 간? 한양으로 간 님에 대한 뭔데? 그리움. 날 죽이요 신간사또야 날 죽이요. 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날 살리요 한양난구님 날 살리요. 이건 살려달라는 거죠. 소망이죠. 두 개 반복 대꾸 대조 죽이고 살리고 신간사또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난군 이몽룡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옷 같은 정갱이의 유혈 빨간 피가 난자니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고통 속절없이 나 죽겠네. 옷 같은 이 얼굴에 진주 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니까 눈물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쓰고 있다. 옷 같은 얼굴은 자신의 얼굴일 것이고요. 옷 같은 정경이는 자신의 정경이가 되겠죠. 그죠? 석벽강산 찬바람은 석벽이 있는 강 위의 찬바람은 촉각이겠네.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실현이에요. 활이 쏘이듯 들이불고 쫙쫙 세게 온다는 거죠. 벼룩, 빈대, 바구미 5만 가지 벌레들은 열악한 처지네. 여기도 물고 저기도 뜯네. 석벽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매화야. 매화는 우리가 매란국죽 그래서 사군자를 얘기하죠. 지조절개예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했는데 이거는 춘향이 자신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도와 유수
도화꽃이 물 위에 흘러서 어디로 가는지, 이때 도화는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 도화원기, 무릉도원 이런 거 생각해도 괜찮아요. 구비구비구비 뭐예요? 떨어져 가요? 솟아나요? 그렇죠. 솟아나요. 뭐예요?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장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작가고요. 극적이고 서사적이다. 주로 대화와 독백이다. 형장을 맞은 후 춘향의 신세 한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춘향이로 그냥 올고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의 시점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주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 판소리계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춘향, 관객,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가 혼재되어서 입체감이 부여되고 있다. 춘향이는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 마오, 허락이란 몇 말이오, 도련님께 전해주렴 이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춘향이모는 어때요? 불쌍하고 과련하다. 몹쓸년의 춘향이야 허락 한마디만 하려무나 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춘향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죠. 물론 요 두 구절은 창자, 즉 서술자의 평가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건 춘향 모의 목소리보다는 이건 서술자의 목소리고 창자의 목소리고 요 마지막 요게 춘향모의 목소리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관객은 어디 있었죠? 걸렸구나 1등 춘향이 걸렸구나 같은 경우는 완벽한 관객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사또분부 지어만이 인정일랑 두지 말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관객이라기보다는 옥의 형미를 보는 반응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기러기. 자, 새벽설이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도련님께 전하여 주렴. 그렇죠. 춘향의 심정을 이몽룡에게 전달하는 매개물 내지는 전달자이다. 매화. 자, 매화가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매화는 사군제의 하나로서 지조, 정절. 그러니까 여기서 매화는 이몽룡을 향한 춘향의 지조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작가 중에 하나인 형장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